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밀림에서 사로잡힌 청년이 벌벌 떨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게 빌어먹을 그 캄보디아 정치인 때문입니다. 한국 청년 330명이 단 19분 만에 캄보디아에서 행방불명되고 말았죠.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인 수색작전은 전면 불허한다. 세계 5위의 군사대국 우리 한국을 상대로 말이죠. 조국은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한국인 전원 생還. 주어진 시간 단 48시간. 과연 707 특수부대에서 타이머라 불리던 저 강서진은 조국 대한민국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찬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소속 대위죠. 부대 안에서는 타이머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180초, 그러니까 3분이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캄보디아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서를 받았을 때만큼은 3분이 아니라 3초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청년 330명이 집단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19분 만에 동시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37분부터 2시 56분 사이 단 19분의 공백. 누가 봐도 계획된 납치였죠.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상황판에는 빨간 점 330개가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 번 뛸 시간도 없이 단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캄보디아.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라서죠. 단풍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아동 인신매매 루트를 차단하러 갔었습니다. UN 협력 임무였어요. 저는 그때도 현장 지휘를 맡았죠. 크메르어를 할 줄 알았고 지형도 익숙했으니까요. 작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치인 쏨바스 차론이 정보를 팔아넘겼고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민간인 인질 1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동생 서윤이었어요. 당시 19살 의료지원단 통역요원으로 따라왔던 아이였죠. 마지막 무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분만 더 버텨.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무전기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저도 함께 무너졌죠. 구조된 뒤 반년간 청력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 캄보디아 파병은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종 사건의 배후로 쏨바스 차론의 이름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단장님이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전원을 귀환시켜야 한다고. 현지 언어와 지형, 심리전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서가 책상 위로 밀려왔어요.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단장님이 물었어요. 지옥을 다시 밟을 수 있겠나? 강서진 대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 3분이면 충분하잖아. 그 아이가 선물해준 모래시계가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답했죠. 그 지옥에 내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남겨둘 생각 없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서명했어요. 강서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330명의 생명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작전 준비실로 들어섰을 때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에단 리드, 전 영국 특수공수부대 SAS 출신이었어요. 한국과의 교환장교 프로그램으로 707에 파견된 인물이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은 예상보다 거칠었어요. 에단은 첫 브리핑부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못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48시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다고 덧붙였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없이 모래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분짜리였죠. 에단이 비웃듯 물었어요. 그게 뭐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 작전 시간 철칙입니다. 3분 안에 내린 결정은 후회하지 않아요. 에단이 코웃음 쳤어요. 3분 안에 결정 못하는 군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말했죠.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정확히 써야 한다면요. 모래가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에단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3년 전 말레이시아 인질 사건 때 약혼자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외교 허가를 기다리던 중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움직였던 기억이 에단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언제나 늦는다는 확증 편향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분노보다는 체념을 읽었어요. 전술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에단은 속전속결 화력 중심 전술을 주장했어요. 들이닥쳐서 제압하고 빠져나오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소음과 시간, 신호의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330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혼란이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단이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이성적 지위가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었죠. 에단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위는 명령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작전명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리턴 330, 전원 귀환. 알파팀은 정면으로, 브라보팀은 배수로로 진입한다고 설명했어요. 에단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캄보디아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어요. 서윤이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이 공항복도가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현지 안가에서 진행됐어요. 48시간 안에 330명 전원을 생還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알파팀은 에단이 이끌고 정면으로 진입하기로 했어요. 브라보팀은 제가 맡아 배수로를 통해 후방으로 침투하는 계획이었죠. 두 팀이 동시에 압박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단이 다시 한번 화력 집중을 주장했어요. 3분 안에 결정 못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래시계를 꺼내 보여줬죠.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정확히 써야 한다면요. 에단이 비웃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소음기, 드론, 전파교란기.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밤 11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알파팀이 먼저 움직였어요. 에단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정면 경비 12명 확인, 진입 시작한다고 했죠. 저는 브라보팀을 이끌고 배수로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차가웠죠. 하지만 소음은 없었습니다. 드론을 띄워 내부 구조를 확인했어요. 1층 홀에 인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30명, 전원 생존 상태였죠. 에단의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경비 인원이 급감했다고 했어요. 너무 쉽다고 덧붙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함정이라고요. 브라보팀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드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층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파팀 철수, 지금 당장.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에단의 비명이 무전을 타고 흘러왔죠. 교신이 두절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의 무전기 불빛이 꺼지던 순간. 절대 다시는. 저는 상부 허가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살 루트 역진입. 브라보팀 전원 환기구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어요. 팀원들이 망설였지만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3분 안에 환기구를 연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환기구는 좁았습니다. 몸을 비틀어 기어들어가야 했어요. 앞서가던 팀원의 발소리만이 방향을 알려줬죠. 드론은 이미 신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5년 전 이 건물 도면을 머릿속에 그렸던 그 기억이요.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알파팀 쪽에서였어요.
에단의 무전은 여전히 끊겨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환기구 끝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복도가 보였습니다.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죠. 소음기를 장착하고 조준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발 정확히 명중했죠.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복도로 내려섰어요. 1층 홀까지는 20m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음이 다시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밀려왔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지금 가면 늦지 않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늦지 않아.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뒤집었죠. 3분 안에 홀 입구를 연다고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수로를 통해 잠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배수로였죠. 냄새가 지독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홀 입구가 보였어요.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폭파 장치를 설치하려는 순간 에단의 무전이 들렸죠.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넌 가족 잃은 걸 갚으려는 거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하지만 답했죠. 아니, 그때 못 지킨 걸 이제라도 지키려는 겁니다. 폭파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3초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인질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30명, 전원 생존. 하지만 경비병들이 총을 겨눴죠. 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알파팀 진입 신호였어요. 에단과 알파팀이 정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질들을 일으켜 세우고 출구로 인도했어요. 첫 120명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공이었죠.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210명이 다시 실종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니까요. 첫 120명을 구출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210명이 다른 장소로 이송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적들이 우리 작전을 예상하고 미리 분산시킨 겁니다. 시간이 없었죠. 추격조를 편성해야 했습니다. 에단이 제 앞에 섰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추격 지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3분간 이 통로를 막아야 적들이 뒤쫓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했죠. 에단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3분? 내가 해보지. 그러고는 제 주머니에서 모래시계를 꺼냈어요. 언제 가져간 건지 몰랐습니다. 그가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말했죠. 당신 방식대로 해볼게요. 3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단,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고 통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120명을 이송하기 시작했어요. 트럭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태우며 뒤를 돌아봤죠. 에단이 홀로 통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들렸어요. 1발, 2발.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2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에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지만 침착했습니다. 아직 1분 남았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트럭 문을 닫으며 외쳤습니다. 에단, 이제 나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총성만이 계속됐어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졌습니다. 3분이 지났죠. 에단이 통로에서 뛰어나왔어요.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며 말했죠. 됐어요, 가요. 저는 운전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단이 모래시계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3분이면 충분하더군요.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10명 재실종. 남쪽 폐공장 단지로 이송됐다는 첩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에단이 물었어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모래가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안가로 돌아왔을 때 상황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10명이 남쪽 폐공장 단지로 이송됐다는 정보가 확인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군경이 쏜바스 차론과 결탁해 인질들을 매매 거래하려 한다는 첩보였죠. 국경을 넘겨 제3국으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 권고였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330명 전원, 그게 임무 기준입니다. 상부에서 다시 물었어요. 120명 구출도 성과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10명이 남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에단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구출된 인질 중 한 명이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부단체 밴드였죠. 에단의 약혼자가 생전에 착용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기다렸겠죠. 허가가 떨어지길. 저는 에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에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신호, 시간, 침묵. 한국식으로 하자고 덧붙였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시계를 보네요. 에단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작전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폐공장 단지는 남쪽 12km 지점에 있었어요. 무장병력 200명 이상이 경비를 서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력 차단 120초, 감시, 블라인드 생성. 그 사이 위장 신호를 송신해 관할 변경 코드로 혼란을 유도하는 겁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15분 회랑 이동 후 트럭 8대 확보 가능하냐고요. 저는 모래시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분씩 5번이면 됩니다. 에단이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정말 시간에 미쳤군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지만 정확도는 내 편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작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210명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2시, 폐공장 단지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이었어요. 건물 윤곽만 겨우 보였죠. 드론을 띄워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210명이 2층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무장병력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250명 정도 됐죠. 에단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전력 차단 준비 완료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0초 후 전력이 끊긴다고 팀원들에게 알렸죠.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전력이 끊겼습니다.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블라인드였죠. 저는 위장 신호를 송신했습니다. 관할 변경 코드, 현지 군경 주파수로 보냈어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비병들이 우왕좌왕했죠. 15분 회랑이 열렸습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동시에 진입했어요. 소음기를 장착한 총으로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았죠. 2층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210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트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어요. 8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쏜바스 차론이 마지막 카드를 쓴 겁니다. 길이 막혔어요. 에단이 말했습니다. 후미방어는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남는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나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에단은 웃으며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당신 방식 배웠으니까 믿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트럭이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총구들이 우리를 향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밝아졌어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발사한 신호탄이 하늘을 수놓았죠. 검문소 병력들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신호는 발포보다 빠르죠. 검문소가 열렸습니다. 총구가 내려갔어요. 트럭 8대가 천천히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10명 전원이 안전지대로 들어섰죠.
에단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올 어카운티드, 전원 확인됐다고 했어요. 한국, 당신들이 옳았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에단이 마지막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죠.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트럭이 국경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330명 전원 귀환,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신호탄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죠. 5년 전 꺼졌던 무전기 불빛 대신 이번엔 신호탄이 길을 밝혀준 겁니다. 총성이 아니라 신호로 사람을 구했어요. 서윤아, 봤니? 언니가 해냈어. 안가로 돌아오는 길, 에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래시계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결국 책임이 가장 빠른 결단이더군요. 저는 모래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5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솜바스 차론이 국제공조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증거가 확보됐고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5년 전 실패가 이제야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330명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 땅이 멀어져 갔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서윤이가 묻혀있는 그곳을 이제는 증오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단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330명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포옹과 눈물이 쏟아졌죠. 254번으로 불리던 청년이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그는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에단이 제 옆에 섰어요.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례를 올렸죠. 저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이마에 닿았어요. 국가를 위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다한 우리 자신을 향한 경례였죠. 외교부와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핑 요청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죠. 에단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끝내러 갑니다. 국립묘지로 향했어요. 서윤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거죠. 비석 앞에 섰습니다. 강서윤,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모래시계를 꺼냈어요. 모래시계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뒤집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끝났어. 내가 남겨둔 시간 다 썼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윤이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서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죠. 국립묘지를 나서며 에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책임을 다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단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 명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작전 지시서였죠.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서진, 세 글자가 또렷했죠. 모래시계 없이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도구가 아니라 믿음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신호탄의 빛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신호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휘는 명령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라는 것. 에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3분을 함께 나눠 써서 영광이었습니다. 에단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같은 시계를 보자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래시계는 서윤이 곁에 두고 왔지만 그 의미는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3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책임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제가 서윤이에게서 배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 아래 저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임무를 준비하며요. 이제 캄보디아는 악몽이 아닙니다. 증명의 땅이죠. 330명의 귀환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강서진,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대위. 시간을 책임으로 바꾸는 군인입니다.